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12일 현재 시간이 6시 12분입니다. 6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내일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쉬죠, 시장이. 네, 지금까지 사실 트럼프의 생방송 인터뷰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끊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였잖아요. 뭐 실적이 좋은 회사들, 당연히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실제로 돈을 잘 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회사들이 나오거나 보여지거나 서로 뭐 예측이 된다면 그 회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급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급들이 모여서 차트가 등락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 보자. 아주 간단하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며칠에 걸쳐서 계속 좀 반복을 했었고, 오늘은 그러한 것을 볼 때 실적이 그렇다면 수급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수급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실적이라는 것은 흔히 ROE로도 많이 보기도 하고, 사실 뭐 매출로 보기도 하고, 영업이익을 보기도 하고, 순이익을 보기도 하고도 좀 섞여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딱 하진 않았지만 조금씩의 어감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ROE가 중요한 회사가 있고 영업이익이 중요한 회사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하면서 조금씩 알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대략적이지만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좀 좋을까라는 것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변화라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돈도 잘 벌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많이 사고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건 알아요, 누구나. 그러면 이상한 회사는 뭐냐? 계속 적자만 보면서 자꾸 이상한 사업에 벌리고 또 어디서 자꾸 빚을 빌려서 또 사업을 하는데 또 안 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실적을 보면 이런 회사들을 꼭 한두 개씩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으로 산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뉴스 뭐 혹은 어떤 자기만이 아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 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 좋은 회사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좋은 회사는 당연히 누군가 사겠죠. 그렇다면 그런 회사는 상승을 한다라는 어떠한 확신 혹은 어떤 믿음까지도 좀 너무 거창합니다. 그냥 어떤 공감이 된다면
실제로 좀 변화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도 또 많은 문의가 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말도 안 된다라는 거 그겁니다. 매수 사유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 종목은 왜 샀느냐 적자인 건 알지만 어떻게 해서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적자인지 알면서 살까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변하자. 만약에 이 실적 수급 차트라는 것에 공감이 된다면 진짜로 이런 종목들 아니면 사지 않겠다라고 좀 어떤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트럼프의 지금 생방송을 보는데 보통 트럼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주된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확실하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겠지만 왜 확실하게 뭔가를 탁 끊지 못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잘 지나보면 70년의 세월의 어떤 결과잖아요. 오늘의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 70년에 어떠한 벌어졌던 일을 단 몇 달 만에 한 번에 탁 변화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북미 정상회담이 변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라는 것이 아까 트럼프의 생방송 어떤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단계마다 좀 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좀 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떤 변화의 첫 시작은 한 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한 걸음. 오늘이 그 한 걸음이라는 것이고 이 한 걸음을 떼야지만 그 다음에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사들이 아마 좀 많이 갈릴 거라고 좀 봅니다. 그 말은 노이즈가 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이쪽에 만족을 하는 것 같고 그 말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사실 이쪽 이야기는 그 어떤 전문가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예측하겠습니까? 다만 대응을 할 뿐인 것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변화라는 거. 이 변화의 첫 시작은 한 걸음 떼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도 좀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면 수급이 달라지고 수급이 달라지면 차트가 변한다 라는 것을 공감만 한다면 진짜로 변해야 됩니다. 변할 때 온갖 핑계는 다 소용없습니다. 난 많이 손해를 봐서 못 팔아 라는 핑계가 가장 많아요. 그게 핑계 혹은 뭐 심리적으로 잘 안 움직여지는 건 알겠지만 손해 많이 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인 것이고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 그 시장은 개인의 사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손해 본 거는 본인 잘못인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권일 거고 여기서 산 사람은 반토막 이상 났을 것인데 지금 이 가격대가 적정한 것인지 조금 더 하락을 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시장은 움직이는 것이지 누군가 여기서 샀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얼마를 보고 있든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다행히 조금의 수익은 보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이 주가가 적정한 위치에 있느냐 그것으로 매수 매도를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변화해보자라는 생각하고 저희도 최근에 변화를 좀 줬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카페에도 글을 좀 쓰긴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난주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제 사옥을 옮길 때 사실 그 준비 과정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뭐 하나 다 떨어지는 일들이 없었거든요. 일정이 안 맞든 뭐 누군가의 사정이 있든 모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좀 두려운 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매일 반복되는 일정만을 소화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와서 일주일 정도 생활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들었던 생각은 새로운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거. 그래서 지금 와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떤 변화라는 것에서부터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변화하기 이전에 생기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으로써 만들어지는 어떠한 단단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는데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일 경우에 아주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변화해야 되고 혹시 두렵다면 그 두려움 이후에 생길 단단함 그것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주식 행복 지수 제가 지어낸 말이죠. 주식하면서 진짜 행복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떨까라는 거. 근데 저희는 최근에 변화를 하고 상당히 많이 행복해졌고 주식으로 따지면 신고가를 낸 것처럼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가져보자라는 것이고 저희는 이렇게 제주도에 이렇게 제주도 중에서도 아주 시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서는 주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차를 마시거나 좀 쉴 수 있는 뭐 혹은 고객이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제 방인데요. 제 방에 작은 창문이 옆에 있고 이 앞쪽에는 이제 큰 창문이 있는데요. 이 작은 창문이 보면 그냥 액자 같죠. 이 산이 있고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하고 났더니 너무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겼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점심 먹고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여기는 제가 주말에 다녀왔던 마라도 뭐 협재해수욕장 이렇게 사진도 올렸는데요. 일단 저는 매우 만족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의 시작이 변화였었던 것이고 두려웠다. 그렇지만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저도 많이 물려봤고요. 예전에 물려봤고 절대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세게 물리면 결단을 내려서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좀 여쭤보셔도 되고 아마 관리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ROE로서 어떤 실적을 보는 것들에 대한 것은 아마
근데 제가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어떤 뭔가 유튜브라든지 많이 올려드려서 ROE라든지 어떤 실적으로 어, 좀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떠한 실적,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의 변화에 의해서 왔다 갔다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나고 나보면 실적 따라 주가가 이만큼 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러한 예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좀 빨리빨리 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나이스 평가 정보 해볼까요? 나이스 평가 정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렇게 안 움직이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어떠한 이런 실적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다 좋은 회사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고 보통 그죠? 그다음에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좋은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회사들의 차트가 보통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빨간색 선은 외국인, 파란색 선은 기관, 그리고 초록색 선은 개인 투자자.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코스닥은 기관이 움직인다. 뭐 단탄 어떤 잡주들은 개인이 움직인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틀립니다. 이건 틀리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 대신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가 싶은데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주가와 가장 유사한 어떠한 수급의 모습을 가진 것은 밑에 보이는 이 붉은색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것은 외국인에 의해서 좀 수급이 주가가 결정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기관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기관은 팔고 있죠. 개인들 역시도 계속 팔고 있죠. 그러면 이 주가에서 누가 수익을 봤을까요? 외국인이 수익 받겠죠. 그러면은 이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회사는 외국인이 수익을 본,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주가를 결정짓는 뭐 이러한 모습이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잘 보시면 쭉 우상향하는 수급을 가졌지만 분명히 주가는 엄청난 등락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지나고 나보면 뭐 버틸 수도 있었겠네라고 하겠지만 요대로 확대해 볼까요? 이러한 하락도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이 9,000원, 약 10,000원짜리가 7,000원까지도 올 수 있다. 그렇죠? 이 볼린저 밴드가 제가 쓰는 이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 80짜리 승수 2짜리 쓰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에서 하단까지 보통 한 30% 정도가 손실이고 이 중간까지만 한 15% 정도 차이, 고점 대비 15% 하락, 한 30% 정도 하락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잘 나가는 주식도 고점 대비 30%도 빠질 때가 있고요. 고점 대비 15% 빠지는 일은 아주 다반사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이길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 이 회사는 이때부터 실적이 확 돌아나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 돌아나가는 회사.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가끔 이럴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빠지, 하락할 때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하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 논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 상당히 높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만 와도. 아, 이거 벌써 쌍봉에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이 쌍봉에서 더 많은 주가 분출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라는 것을 단순한 어떤 캔들 혹은 어떤 패턴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고, 가장 먼저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실적이고, 좋은 실적이 가진 회사라면 누군가가 많이 사줄 거고,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수급이 변하면 차트가 변하듯이 이 차트에서 패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어떤 캔들 차트에 뭐 무슨 형, 망치형, 무슨 교수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실적, 수급, 차트 이런 순서대로 주식을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이런 순서대로 주식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 차트 그 이하 거, 뭐 60분봉, 30분봉, 5분봉, 1분봉들은 저는 이런 긴 차트를 보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이러한 모습일 때 이것을 30분봉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1분봉으로는 더더욱 안 되겠죠.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1분봉으로 일간 차트로 보는 사람이 만약에 잘 보이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면 분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높여서 주간으로 보고, 주간으로 봐도 시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월간으로 보시라. 월간이 안 되면 연간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주식을 좀 종목을 좀 빨리빨리 넘겨볼까요? 더존 비주얼. 더존 비주얼 보면 어때요? 이 회사는 쭉 가다가 횡보하다가 쭉 가고 횡보 쭉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충 보면 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수급은 어때요?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죠. 아마 외국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이 주식 하나로. 아마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 회사 역시도 실적이 계속 증가합니다. 실적이 증가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 차트에서는 외국인들이 주가 됐겠죠. 계속 꾸준히 샀고, 다만 이러한 횡보장이 약 1년 가까이를 횡보를 했지만 계속 샀다라는 거. 결국엔 여기 때 2만 원대의 가격대에 있던 것이 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수급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몇 개 더 보여드리고 수급이 엉망인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기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렇게 됐죠. 요 구간으로부터 해서 수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현재. 그럼 근데 거기에 덤으로 기관들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쌍끌이로 매수하는. 근데 다만 개인들만 엄청 파는. 이거는 이제 개인들만 손해를 크게 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올라가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매도를 하고 있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래서 이 기관 여기의 모습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어떠한 조금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요 구간, 이 구간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부분. 근데 요 구간에서는 기관들은 단타를 했습니다. 단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대부분 외국인들은 거의 크게 포지션의 변화가 없었던 구간으로 보이는. 그래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 현재 이 주식은 이러한 상황이구나 라고. 뭐 삼성전기야 실적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유니셈이라는 회사는 어떤가요? 이 단계에서부터 외국인들은 쭉 올라오고, 이 단계에서부터 기관들은 쭉 사는 거예요.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기관들은 쭉 샀어요. 이렇게. 근데 개인 투자자들만 다 팔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유니셈 역시도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리적인 이 저항대가 10,000원이라는 구간인데요. 여기를 한번 제대로 지지받고 돌파한다면, 보통 이런 곳을 돌파하는 곳, 그러니까 실적으로 어떠한 단위대를 돌파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멀리 가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수급을 좀 보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때부터 계속 끈질기게 외국인들은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기관과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다. 근데 주식은 약간의, 당연히 이런 등락은 있겠지만 지나고 났더니 방향성이 상당히 수급과 비슷해지는.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실적과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 계속할수록 우상향을 계속하는데,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니 수급도 계속 들어왔다. 그랬더니 차트도 변하더라.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넨지라는 회사, 이거는 지금 좀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미넨지도 예전에부터 많이 좀 말씀드렸었죠. 저희도 뭐 매매를 했었고 많이 했었던 건데, 이게 잘 보면 기관과 개인은 이상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다만 실적에 맞게 외국인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회사가 실적이 예측치들이 유지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이것도 언젠가는 등락은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또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근데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빠질 때 그러면 올라간다 했으니까 빠질 때 사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렇게 중심선이 적어도 조금 이렇게 조금 둥그렇게 들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간이라고 따지면 싸다고 막 사는데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쑥 올라가는 이런 구간, 이런 초입 구간부터 사도 돼요. 이런 것이죠. 볼린저 밴드가 특성이 이렇습니다. 상단선, 중간, 하단선이 있는데요. 횡보장일 때가 이런 모습이고 상승장일 때는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주가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아요. 주가는 보통 횡보일 때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맞고 내려가다가 상승으로 시작되면 이 위에서 놀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 탁탁탁 끝을 맞춰서 하고 다시 상단으로 가면 여기서 매수하고 계속 홀딩 해야지. 이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사실 이러한 머릿속의 것들은 잘 안 맞습니다. 쉽지 않고 이런 곳에서 샀다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지만 기다리기도 어렵지만 요 중심선이 좀 이렇게 들어 올라가질 때 이런 구간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좋은 회사들만 보니까 뭐 다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더 볼게요. 일단 LNF 수급만 보십시오. 어때요? 지금 개인만 팔고 있죠? 개인만 팔고 기관, 외국인 아주 강하게 사고 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아주 높은 것 같은 자리에 있지만 쉽게 하락하기는 어렵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등락은 보이겠지만 언젠가 지나면 이렇게 올라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NC소프트라는 회사도 좀 봅니다. 다시 이제 NC소프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는 실적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적 까먹으셨을까봐 예를 들어서 ROE 한번 볼까요? ROE가 2015년도부터 10, 15, 거의 19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ROE가 한번 확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ROE가 다시 또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2015년도부터 16년, 17년까지 주가가 막 오르다가 2018년도에 ROE가 빠진다 하니까 꺾였겠구나. 근데 내년에 ROE가 또 증가한다고 하니 좀 반등도 할 수 있겠다. 근데 또 내후년에 안 좋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빠질 수도 있겠다. 뭐 어떤 박스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수급은 진짜 어떻게 되었나 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부터 주가가 꿈틀꿈틀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 주가가 안 좋다 하니 빠졌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은 내년에 또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주가는 빠지고 있고 실적은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하락까지 빠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겠다. 다만 이 전고점을 뚫기에는 2020년의 실적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주들은 손실 보고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량주일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포스코는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잘 안 봐요. 그냥 비싸대요. 근데 포스코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면 우량주이고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외국인들이 꼭 실적과 거의 균일하게 수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관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 투자자 단타하듯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마치 훈련된 단타꾼들, 뭐 훈련된 개인 투자자 정도의 움직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 수급 따라 움직이는 쪽이 외국인들이 좀 많고 그들이 집요하게 끝까지 고래심줄처럼 물고 늘어지는 경우에는 등락은 보여도 이런 등락들은 무수하게 보여도 반드시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식이란 이제 어떤 주식인지 알겠죠?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사실 시장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실적이 돌아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왔었는데 한 번 더 빠졌었어요. 그리고 한번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다. 근데 이때 2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40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이 무거운 주식도. 그래서 진짜 안전한 주식은 실적이 반드시 미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누군가 계속 매수해 줄 때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이길 장사가 없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이길 장사가 없지만 결국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조금 이렇게 시원한 주식을 보다가 이런 주식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이처셀. 갑자기 이상해지죠. 이런 경우 보세요. 이게 수급이 이래요. 여기에서 수급이 이러한 모습을 갖는 어떤 불규칙함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 실적을 논할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또 한번 네이처셀을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좀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CEO를 믿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 받침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 IR팀에서 어떤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를 홍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과하게 신뢰해서 매수 추천을 하는 곳도 많고, 최근에는 이 네이처셀이라는 회사를 한 뭐 증권 전문가가 유튜브에서 연일 한동안 이때부터 이만큼 수익 내는 거 보지 않았냐라고 하고서 이때도 추천하고 계속 추천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전 상당히 위험하다. 이러한 수급 패턴을 누구나 공개되어 있는 수급 패턴을 보고 나서도 추천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테마주들을 볼까요? 롯데, 현대 롯데임이에요. 이것도 복잡하죠, 약간. 건설. 요거는 말고요. 제가 비슷한 패턴으로 보여드릴게요. HLB. 요것도 이렇게 해서 볼게요. HLB도 그나마 조금은 낫네요. 혹은 뭐 제넥시나 한번 볼까요? 수급이 이거는 완전히 복잡하죠. 이런 수급들. 그죠? 완전히 복잡하죠. 근데 이 회사의 수급은 거의 기관 투자자와 거의 궤를 같이 하죠. 그러면 이 회사는 기관 투자자에 의한 어떤 주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넥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잘 봐야겠죠. 이 회사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니까. 보면은 실적이 좋았을 때 수급이 변하고 차트가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를 무시하고 수급만으로 차트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종목들이 그래요. 수급만으로 차트가 변하는 경우. 근데 가장 안전한 건 실적과 수급, 요것이 받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적이라는 것이 받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두 개 정도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문의가 왔던 나 물렸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수급이 이것도 역시 기관과 가장 비슷한 수급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긴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는 회사들. 이 회사도 실적은 없고 오로지 수급으로 의한 차트가 변한 모습,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수급이 어때요? 외국인들이 이렇고 개인들도 기관들도
이러한 수급에서 무슨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수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런 뭐 여기까지는 뭐해도 이 정도처럼 좀 여유 있어야죠 수급이. 그죠? 쫙쫙 뻗어 있죠. 또 하나 여유 있는 걸 다시 아까 봤던 거 볼게요. 비교되게 미넨지도 빨갛게 외국인 투자자들 어때요? 쫙 이렇게 올라가 있죠 수급이. 그러니까 수급만 실적을 모르고 수급만 보더라도 약간의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포스코도 좋은 수급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그쵸. 근데 반드시 뭐 어떤 이런 구간 안에서 무조건 그러면 나는 1, 2년씩 장기 투자자야 라고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장기와 단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뭐냐면 가끔 저희한테도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장기냐 단기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운이 좋게 딱 샀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계속 시세가 가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그런 경우였었잖아요. 이때 매수를 하고 계속 가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실수했던 삼성물산 이런 종목은 보면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돌파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는데 빠지면 매도해야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단기 투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결정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결정해 줍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단기 투자, 장기 투자자의 개념을 미리 정해서 나는 어떤 걸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미코젠 같은 회사 또 보면 어때요? 아미코젠 같은 회사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쫙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죠? 이때 볼록 튀어나온 건 이제 그 증자가 있었던 이벤트 때문인 거고. 얘네 근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하죠. 엄청나게 빠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뭘 보고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부터 달라질 회사예요. 이제부터. 만약에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손실 중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 회사는 기다려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에요. 일단 이 회사가 지난 3월에 이제 어떤 중국과 어떤 공장이 합작을 해서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완공이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 아마도 2분기부터는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한 5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50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9억이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좋게 봐줘서 20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한 500억 뭔가가 추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이 회사가 1000억 정도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을까. 연결 기준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억을 넘길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은 확실히 날 수 없겠지만 적어도 500억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죠. 근데 작년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 한 20배 이상 한 30배 가까이 되네요. 커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가진 회사.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회사가 만약에 수급이 잘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는 이런 패턴이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이잖아요. 2만 원대인데 저는 이 전고점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봅니다. 6만 원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분할 매수로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립식 매매. 그러니까 매월 뭐 날짜를 딱 정해서 나는 매달 50주씩만 살 거야. 같은 날에. 이렇게 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는 거예요. 주가를 보지 않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런 게 가능한 종목이 저는 3젠을 말씀드리는데요. 시젠이란 종목, 케어젠이라는 종목, 아미코젠이라는 종목 끝에 다 젠자로 끝나거든요. 저는 이 세 종목이 다 그렇게 적립식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시젠 외국인들이 꾹 들어오죠. 케어젠은 아직은 그래도 수급은 상당히 좋아요. 아미코젠 다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만 다시 보세요. 시젠 우상향 하고 있죠. 케어젠 우상향, 아미코젠도 쫙 우상향. 다 내실이 있고 훌륭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주식 투자자라면 확실하게 실적이 있고 돈을 버는 회사를 매수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좋은 회사를 발견하고서 누군가가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믿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등락을 보일지라도 반드시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믿음에 공감하신다면 변화를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셔서 한 걸음을 떼시고 용기를 내셔서 주식을 하는데 꼭 행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요. 일단은 그러한 어떤 신념으로 주식을 해보자. 그리고 단기 매매, 중장기 매매, 장기 매매 이러한 개념은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준다. 라는 것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내일은 쉬는 날이고 내일 선거 잘 하시고 저는 사전투표 먼저 했기 때문에 내일은 한라산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욕심은. 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